자, 그래요.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어제 POX vs DRX 그리고 T1 vs KT 경기가 있었죠. 그런데 요 며칠 왜 이렇게 경기가 좀 일방적이지? 이러다 보니까 그냥 용비어 첨가 하고 끝이야. 그래가지고 사실 오늘도 어쨌든 간에 T1이라는 인기팀이 출전을 했고, 그리고 POX라는 하위권을 깔아줄 줄 알았던 팀이 이제 역습을 보여주고 그런 거 하니까 좋은데 뭔가 그런 거 치고 좀 맥이 빠지는 상황들이 좀 있는 것 같아.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거야. 어쩌면은 LCK컵이 하위권 팀들한테 결과적으로 독일지도 모르겠어. 상위권 팀들한테 견적표 뽑을 시간을 줘버렸어. 적응 안 된 상태에서 쳐맞는 거랑 익숙해지고 맞는 게 그게 차이가 좀 많이 크죠. 우리가 원래 그 리그 시작되면은 맨날 보는 양상들이 뭡니까? 동부권 팀들 초반에 오 하다가 이제 후반부 가서는 우르르르 무너지는. 그래가지고 이제 새 패치 버전이나 이런 거 들어오면은 특히나 갑자기 치고 올라오는 팀들도 있고. 근데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런 의미에서 약간 DRX 견적 나오고 농심 견적 나오고 그런 거랑 별개로 POX가 꾸물꾸물 올라오고 있는 게 좀 너무 신기해. 진짜 답 없을 줄 알았는데. 맞아요. 그리고 이거랑 더불어서 더더욱이나 D+ 기아 4위, 이거는 이제 그냥 고고히 수성할 것으로 보이죠. D+ 기아의 장점은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경기력이 안 좋다 뭐 어쩌다 뭐 하더라도 딱히 더 분석하는 게 큰 의미가 없는 팀이야. 그러니까 저 팀은 다 분석 당하고 저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냥 그게 이제 나름대로의 그 체급이라고 해야 될까? D+ 기아의 그 오묘한 체급이죠. 쇼메이커가 한계가 있다, 뭐 쇼메이커 미드로 우승 못한다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도 쇼메이커가 있으면은 일단 그 아래로는 안 가요. 그래, 이제 월즈 그냥 꼬박꼬박 개근하고 있는 게 그게 우연은 아니지. 쇼메이커랑 BDD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나요? BDD에 비해서 쇼메이커가 저점은 좀 더 높은 부분도 없지는 않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좀 떠돌이이기도 했고, 지금 붙잡고 있는 KT라는 팀이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오락가락 하는 것에 반해서 D+ 기아 같은 경우에 좀 든든한 뒷배가 있다 보니까 잘 유지가 되어가는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죠. 회사 바꿔가지고 스폰서 바꿔가지고 했다고 하면은 KT도 캐스팅 피터? 그런 로스터 안 나왔겠지. 그래도 쇼메가 BDD보단 위 아닌가? 사실 그냥 당장 쇼메이커 vs BDD 하면은 아니 그래도 BDD가 본인이 좀 더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더 많지 않나요? 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냥 올프로 뽑는다고 하면 조금 더 높게 쳐주고 싶은 순간들도 생기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쇼메이커는 꾸준한 성과로 증명을 하고 있죠. 롤드컵 꼬박꼬박 개근하는 게 그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지. 아무튼 그래요. 오늘 POX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지난번에 브리온 대 POX 경기를 못 다룬 게 좀 많이 미안했어. 왜냐면은 저기서 이제 POX가 드디어 1승을 했었는데 100몇십 일 동안 기다린 승리를 마주한 그 POX 팬들에게 리딸거리를 제공해주지 못했다 라는 게 좀 안타깝긴 했었는데, 근데 이게 좀 지나고 나서는 브리온이 그냥 무색무취해져 버린 게 너무 명명백백해져 버리다 보니까 좀 퇴색된 감이 없진 않았거든요. 그래, 그거는 있지. 브리온이 이제 클로저 뺏어가고, 그리고 초반에 이제 좀 공격적인 플레이로 재미를 보고 그러니까 클로저가 있는 곳이 샌드박스지, 괄호치고 POX 프로필 사진 달고 이러시는 분들이 내 유튜브 채널에도 좀 있고 그랬었었는데, 그리고 이 샌드박스가 브리온 상대로 상대 전적이 좋다라는 게 딱 데이터가 나왔을 때도 클로저 사진 띄워놓고 그 전적 내가 만든 건데요? 라고 하고 있었는데 띠용! POX가 이겨버렸네요. 어쨌든 간에 다시 정리하자고 하면은 그렇게 당연히 리벤지에 대한 그 쾌감도 있을 거고 기분도 좋고 하지만은 과연 이제 POX의 경기력이 얼마나 올라왔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오늘 경기는 확실하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바보 삼형제 중에서는 괜찮은 편이었던 브리온 격파, 그리고 중위권, 심지어 이제 서부 턱걸이 노리려고 부릉부릉하고 있던 DRX를 2대0으로 깔끔하게 잡아냈죠. 와, 진짜 류는 신인가? 안 좋은 로스터로 꾸역꾸역 좋은 성과 내는 게 이 최우범 트레이드 마크였는데, 정작 최우범은 지금 침몰하고 있고 류가 지금 그 포지션을 잡고 있죠. 사실 작년부터 좀 그런 게 있기는 했었어요. 동부에서 감독 전쟁을 한다고 했을 때 C맥도 있고 최우범도 있고 그랬지만 그 중에서 가장 평가가 좋았던 건 류였는데, 이번에 그 LCK컵 당시만 해도 류도 저 정도까지는 안 되나 보구나 싶었는데
해줬는데 또 해낼 기미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오늘 경기 내용 하나하나를 뜯어보는 것보다 그냥 전반적인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 일단 그거는 있긴 했어. POX 운영은 원래 잘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저기 DRX 운영 잘한다, 농심 운영 잘한다 그러는데 사실 진짜 작년 광동 느낌 나게 빈틈없이 하는 거는 오히려 POX 쪽이긴 했어. 근데 그 POX의 문제가 뭐였느냐? 솔라이너들이 개패급 그 이하다. 빅라랑 클리어가 진짜 너무 처참하게 망가져 있는데다가 빅라는 좀 괜찮게 친다 싶을 때쯤에는 시원하게 던지는 모습들을 보여줬었고, 그리고 그것들을 커버를 치기에는 랩터도 자기가 상대 정글러를 찍어 누르면서 게임하는 스타일은 아니야. 랩터가 분명히 머리는 좋은데 체급은 후달리는 선수야, 안 그래도. 그런데 그거를 보조해줘야 되는 탑이랑 미드조차 라인전에서부터 이제 개박살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랩터까지 같이 휩쓸리면서 상체가 그냥 우르르르 무너지는, 그래가지고 그냥 켈린이 디아블 열심히 키우고 그리고 디아블이 딜 넣고 켈린이 이제 똥꼬쇼 하는 바텀한테만 기대는 모습들이 종종 나오고 있었단 말이야. 어제 보니까 POX 바텀 고평가하는 방송인들 많았으면, 아니 근데 눈이 달려있으면 POX 바텀 잘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당연하지. 그랬는데 지난번에 브리온전에서도 그렇고 오늘도 보고 그러니까 라이너들 폼 돌아오자마자 갑자기 그냥 경기력이 급상승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POX는 어쩌면 준비되어 있는 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는 좋은데 골병이 들어있는 상태였죠. 그랬는데 건강을 찾고 나니까 진짜 제법 잘 싸웁니다. 팀 자체가 거대한 안딜입니다. 원래 안딜이 그렇잖아. 자기가 건강하고 그럴 때는 판 자체도 되게 잘 읽고 메이킹도 기가 막히게 하고 맥을 짚는 플레이도 되게 잘하는데, 정작 자기가 아프거나 그러면은 그 모든 강점들이 우르르르 그 무너져버리는 좀 이상한 패시브를 갖고 있었는데, 약간 그 POX가 그래. 그래서 나는 여기서는 이제 좀 더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면서 많이 느낀 건 그거였어. 켈린 솔직히 진짜 아깝다고 생각했어요. 진짜 POX 가가지고 그냥 숨 쉬듯이 잘해요. 근데 포지션이 서포터일 뿐이야.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킹겐 없는 리엔즈가 된 느낌? 그래 뭐 지금 디플러스 기아가 베릴이랑 이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만약에 조금 더 시간이 주어졌다고 하면은 디플러스 기아가 켈린 체제로도 좀 더 좋은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들이 문득문득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소리라는 게 뭐냐면, 그래 이제 랩터 자체도 영리한 정글러기는 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젠지의 경기를 볼 때도 그렇고 이 전반적인 LCK 팀들을 살펴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오는 게 뭡니까? 정글 서폿이 세트로 잘하는 거 아니면 게임이 안 굴러가요. 그리고 여기서는 랩터보다도 켈린의 옵션이 얼마나 높은지에 대해서 진짜 제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제 켈린 얘기를 하면서도 자세하게 얘기하기가 좀 웃긴 게, 아니 딱히 못하는 게 있어야 아 이런 건 아쉬운데 이런 부분들은 잘한다라고 하지. 그냥 서포터로서 해야 되는 거를 다 잘하고 있어요. 지금 뭐 이니시를 못하기를 해, 운영이 안 되기를 해, 시야를 못 잡기를 해, 라인전을 못 하기를 해, 원딜 케어를 못 하기를 해. 사실 이게 POX가 처음에 그 로스터를 꾸렸을 때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졌던 것 중 하나는 그거거든요. 그래 랩터가 영리한 정글인 거는 사실이야. 그런데 팀의 최고 베테랑이 켈린이고 메인 오더가 켈린이 된다고 하면은, 디플러스 기아 있을 때 오더 안 된다 말 없다 소리 듣던 켈린이 과연 팀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했는데 잘만 하고 있죠. 나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들부터 좀 많이 드는 것 같아. 드디어 저만큼까지나 올라왔다는 것을 증명을 해냈는데, 그리고 실제로 거의 다 왔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자기가 그렇게 딱 알을 깬 순간에 모함한테 밀려가지고 최전성기를 벤치에서 날리고 그리고 하위권 팀으로 이동하게 된 게, 물론 올해 내내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준다고 하면은 다시 강팀으로 돌아갈 수 있는 확률도 있기는 하겠지만은, 웰컴백 디플러스 기아 켈린? 일단 뭐 1세트부터 좀 이야기를 해봅시다. 어쨌든 간에 이야기할 거리들이 있기는 하니까. 켈린의 그 오더라는 게 팀 내 권력과 연관이 돼 있다? 아 그래, 저 말은 이제 좀 납득이 되기는 한다. 루시드 쇼메이커보다 위상이 떨어지니까 메인 오더가 될 수 없고, POX는 자기가 왕고니까 주도할 수 있다. 그것도 맞기는 하지. 오더 랩터가 많이 하지 않은 보이스에서 소리 많이 안 들리던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 오더라는 게 진짜 되게 웃겨요. 눈으로 보고 기억에 남는 거는 보이스 오더지만 사실 그 오더라는 게 움직임으로 보여줄 때가 훨씬 더 많아요. 내가 지금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됐던 게,
초비 페이커 이 둘 때문이야. 둘 다 말이 많은 편이 아니에요. 특히 T1은 캐리아가 좀 콜을 많이 하는 편이죠. 근데 저 둘은 멤버가 바뀌어도 항상 보이는 팀적인 움직임이 있어.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인게임에서 가장 확실한 오더는 그냥 자기가 직접 움직이는 거라는 말도 있고 그러죠. 그래서 그 오더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오디오만 듣고 판단한다? 요거는 좀 애매할 수는 있기는 해요. 맞아, 난전 상황에서만 보이는 오더가 끝이 아니라 30분에서 2분 정도의 맥락일 뿐이고 그거는 28분이 진짜 논지다. 무의식적으로 오더 없이 끌고 가는 게 있는데 루시드를 따라가지 켈린을 따라가진 않을걸. 뭐 저것도 이제 비슷한 맥락이고. 그래, 어쩌면은 이제 리헨즈가 농심 가가지고 더 만개하고 그러는 것들도 분명히 연관이 없지는 않을 것 같아. 그리고 확실히 이렇게 한번 자기가 높은 옵션의 롤을 수행해보는 것 또 그 선수가 만개하는 데는 되게 중요한 것 같기도 해. 처음에 등장하면서부터 계속 자기가 1옵션을 잘하는 선수들도 있기는 한데 자기가 메인이 되어가지고 명령하는 입장이 되어보고 그리고 어떤 것을 케어하는 입장을 되어보고 하는 것들이 나중에 다시 강팀에 돌아갈 때 자기 목소리를 내는 법에 대해서 좀 깨닫게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챙기는 버릇들이 생기는 것 같아. 맞아요. 오너만 봐도 이제 한번 원작롤 겪고 나서 되게 스텝업을 했죠. 자, 그래요. 어쨌든 간에 뱀픽이랑 보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봅시다. 반대로 원작롤 오래 하면 망가지지 않나요? 근데 어느 정도 특정 시기는 필요했던 것 같아. 표식이 짧은 시기나마 위대한 정글러 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평가가 올라갔던 이유가 뭡니까? 북미에서 팀 리퀴드를 그냥 개씹 캐리를 했거든. 킹겐 리엔즈가 진짜 본인 기량으로 팀 등수 올려준 좋은 예시인 것 같은. 이게 당장 내년에 또 강팀으로 올라갈 기회가 되는 것도 맞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구마유 씨한테 T1 구마유 씨가 T1에게도 구마유 씨에게도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 당장은 지금은 이란 얘기를 했던 것도 사실 같은 맥락인 거고. 일단 1세트를 보면서 저는 좀 흥미로웠던 거는 POX가 나피리를 좀 독특하게 해석하더라고요. 보통은 나피리를 왕으로 만들어주거나 나피리랑 같이 휘젓거나 그 둘 중 하나인데 여기는 상대의 돌진을 받아치는 조합을 베이스로 하면서 나피리를 얹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뭐 나피리를 뽑아놓고 견적을 본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바로 아지르 신짜오 나오니까 탈리아 거기에서 카이사까지 나오니까 자야 라칸. 난 이거 되게 세련된 해석인 것 같아. 카이사를 포함해서 돌진 조합을 하는데 상대팀에 자야가 있다, 심지어 탈리아까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 DRX가 자충수를 뒀다라고 할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은 나피리를 뽑았다고 해가지고 나피리라는 것에 너무 매몰되지 않고 그냥 팀적으로 잘 싸울 수 있는 판을 깔아주는 거에 집중했다라는 게 나는 정말 좋은 해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피리가 약간 쇼메이커 같은 챔피언이라서 자기가 게임 1옵션이면 오히려 캐리력이 떨어지는 이상한 특성이 있거든. 그런데 오히려 자기가 여기저기서 킬 주워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는 2옵션이 되면 오히려 1옵션으로 밀었을 때보다 더 높은 캐리력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 뭐 신짜오 판테온이면 어디서든 일단 싸움을 걸어야 될 거고 이러면은 저들을 괴롭히는 탈리아 자야 앞세워가지고 나피리를 성장시키는 그림이 가능할 것 같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맞아, 어떻게 본다고 하면은 이제 카타 키아나 과라고 볼 수도 있는 거지. 맞아요. 그 비에고랑 비슷한 옵션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 물론 이제 DRX 입장에서도 할 말은 있지. 근데 뭐 나필이고 뭐 자야 탈리아고 그냥 우리가 조합 밸런스가 더 좋은데? 라고 할 수도 있기는 해. 그리고 실제로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아지르를 일단 뽑아두고 조합을 꾸리는 것들이 매력적인 거고. 그리고 뭐 돌진 조합 하는데 카이사 아지르면은 나름대로 대치구도에서의 강점들도 있으니까. 그리고 저쪽은 이제 특별히 탱커도 없고 그리고 우리는 사이온 든든하게 키우면서 신짜오도 궁 키면은 앞라인 든든하고 그랬었는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그냥 POX가 조합의 이유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잘 보여주면서 승리했어요. DRX가 저렇게 묵직한 조합을 했다는 것들이 의미가 없어질 정도로. DRX는 이니시가 없기는 함. DRX가 이니시가 없다? 글쎄, 아제르도 있고 뭐 판테온 발사하면서 할 수도 있고 그래 뭐 이제 오너가 아닌 이상 신짜오로 이니시를 하기는 힘들겠지만은 사이온도 부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은 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POX가 어떤 이니시 수단이 엄청 다양하냐라고 하면 그것도 아니라서 나는 이니시 수단의 차이 때문에 DRX가 마이너스가 됐던 부분은 크게 없는 것 같아. 그랬는데 그냥 첫 유충 설계에서부터 POX가 너무 깔끔해가지고 할 말이 없어져 버렸어요. 상대 정글 서포 좀 알짱거린다 싶으니까 탈리아 벽 딱 깔면서 바로 라칸 들어가지고 띄우고 나피리 제이스 바로 붙어주고 하니까 유충 전투 그냥 꽁으로 승리. 그리고 11분 때 자야 물리는 상황에서도
라칸이 달려와서 세이브하고 나필이 앞세워서 역습하고 나필이는 이렇게 쓰는 거지 라고 이제 진짜 대놓고 말을 하는 듯한. 난 리치가 주도권 없는 픽을 하는 게 오브젝트 싸움에서 너무 별로라 생각함. 근데 글쎄 나는 그 리치한테 사이온을 준 것에 대해서 이거를 나쁘게 해석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에요. 왜냐면은 뭐 일단 하드 탱커가 하나 필요한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리치의 현재 폼이 그래 지난번에 그웬 쥐어줬을 때 괜찮게 했던 것도 있고, 그리고 오늘도 퍼포먼스를 보면은 분전해줬던 거는 사실이기는 한데요. 지금 그런 그웬이라는 OP 픽이 아닌 다른 칼챔들을 리치에게 쥐어줬을 때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아직은 큰 믿음은 없는 것 같아. 맞아. 그리고 지금 사이온 자체도 그렇게 나쁜 픽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리치는 현재 신뢰를 회복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요새 사이온 말고 뽑을 탱커가 없나? 나오면 맨날 동네북 역할만 하다가 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탑에 나오는 탱커는 딱 셋이에요. 크산테, 오른, 사이온. 크산테 얘는 뭐 이제 탱커라고 쳐주기도 그렇고, 오른 뭐 이 새끼는 이제 결국에 템 업글 때문에 꾸역꾸역 나중에 기어 나오고, 사이온 뭐 얘만큼 후반 밸류 좋은 돼지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진짜로 퓨어 탱커로서 가치를 보고서 등장하는 챔피언이라고 하면은 사이온이 제일 만만하기는 하죠. 그래, 여기서 이제 가끔 가다가 조커픽으로 말파 나오고, 그리고 정글로 쓰려다가 아쉬운 대로 돌려서 나오는 마오카이, 가끔 나오는 자크. 근데 이런 녀석들이 있는데, 이 녀석들의 최후는 대충 다들 아시죠? 이 녀석들의 결말은 여러분들이 이미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봐봐. 지금 이제 크산테, 오른, 사이온 이 세 녀석의 이름값과 뭐 탑세주, 뭐 초가스, 말파, 마오카이 이런 이름들 언급한 거 봐봐. 절대 저 3대장이랑 어깨를 나란히 할 수가 없어. 그나마 같이 이름 올릴 만한 게 그나마 뽀삐. 근데 뽀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 퓨어탱의 역할을 해주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도 있기는 하지만은, 그 상태가 아무리 욕 많이 먹어도 쟤 없으면 탑에서 뽑을 탱커가 없어. 그러니까 이 리그 오브 레전드는 그냥 구조적으로 잘못됐어. 탱커를 뽑느니 딜러가 템을 섞는 게 훨씬 나아요. 맞아, 그 상태가 이제 너무 탱커 수준을 혼자 높여놨지. 그러니까 이제 탱제이스 2단계 나오지. 맞아, 탱커 뽑으면 한타가 좋아지지만 거기까지 가기 위한 단계에서 너무 올라야 할 산이 많다. 그래서 요즘 시대에 최근으로 올수록 정글 서폿이 탱커가 강요되는 게 그냥 단순히 그런 것 같아요. 예전처럼 솔라인 탱커를 쓰기가 너무 부담스러워. 뭐만 하면 뻑하면 이제 막 최대 체력, 비례 데미지, 뭐 고정 데미지, 뭐 이딴 거 쳐 나오니까 라인전을 AI랑 하거나 아니면은 라인전을 커버 쳐줄 수 있는 딜러가 옆에 있거나 이런 식이 아니면은 사실상 탱커를 기용할 수 없는데, 그런데 또 팀게임에서는 탱커가 필요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탱커가 정글 서폿에게 되게 많이 강요가 되는, 예전처럼 그냥 오른 뽑고 정글에다 그레이브즈 쥐어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지. 그래, 뭐 이렐, 피오라, 베인이 나오는데 뭔 탱커요. 그리고 지금 그 베인 얘기 나오는 것도 웃겨. 요즘은 원딜들도 이제 탱커 때려잡고 그러니까. 그리고 탑해 보면 알겠지만 탱커로 숨만 쉬면서 탱템 끼는 것보다 브루저나 칼체머를 라인전 압살하고 탱템 섞는 게 더 단단함. 그래, 탱제이스 얘기 나가. 그러니까 나오는 거지. 갈리오 같은 경우엔 좀 얘기가 달라요. 갈리오는 사실 퓨어 탱커로 쓰는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갈리오는 요즘 그냥 딜탱이지? 딜탱이고, 그리고 뻑하면 이제 그냥 딜 갈리오 가고, 요즘 뭐 데캡 갈리오, 뭐 메자이 갈리오 종종 나오잖아. 그래, 요즘은 탑 탱그라가스도 잘 안 나오잖아요. 아무튼 얘기 이어서 하자고 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제가 이번 POX vs DRX를 보면서 정말 놀랐던 부분은 그거였어요. 그래도 DRX가 최근까지도 보여준 모습들을 본다고 하면은 다소 이제 투박한 감은 있을지언정 운영적으로 굉장히 이해도가 뛰어나고 체급도 높다. 조금만 더 다듬으면 진짜 서부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1세트 보면은 POX 손바닥 위였어.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나가 밀린 게 아니라 그냥 모든 면에서 POX한테 밀렸다 보니까 좀 당황스러워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나는 이게 DRX의 고점 저점 차이가 크다는 생각들은 좀 잘 안 들어요. 오히려 DRX의 경기력은 굉장히 꾸준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우상향하고 있는 편이었죠. 그랬는데 이게 그래, 나는 그냥 단순하게 운영과의 팀이 자기들보다 더 운영 잘하는 팀을 만났을 때 나오는 전형적인 양상이었다고 생각해요. 원래 그래요. 그렇게 운영으로 해먹는 팀들이 전반적으로 크기가 좀 다를지언정 육각형 플레이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육각형 플레이는 더 큰 육각형을 만나면
그냥 무색무취가 되게 돼 있어요. 네, 맞아요. 운영으로 단점을 커버하는 팀들이 보통 그런 케이스죠. 그리고 오늘 딱 그랬어요. 그러니까 POX의 그 운영이라는 것들이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석적이고 탄탄하고 빈틈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과 더불어서 바텀은 그렇다 치더라도 클리어 빅라가 정신만 차리면 생각보다 약하지 않다는 거? 그거를 좀 확인할 수 있지 않았나. 맞아요. 제가 그래서 DRX가 그냥 저점 떠가지고 졌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안 하게 되는 게 그냥 원래 운영과 팀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보다 운영 잘하는 팀 만나면 그냥 변수 없이 져요. 그러니까 왜 작년 광동이 티제난 상대로 진짜 그냥 쪽도 못 쓰고 졌는데 어쩔 수가 없어. 그냥 육각형이 더 큰 팀 상대로는 그냥 무난하게 질 수밖에 없습니다. 체급은 상위 호환 만나도 정직하게 밀리는 정도지만 뇌지컬 운영은 원테이크스 올이라는 건가 그런 부분들이 없지는 않아요. 진짜 양쪽 다 극한으로 발달되어 있는데 조금 차이 나는 정도면 서로 멍군장군을 해. 이번에 티젠전처럼. 그런데 하위권에서는 좀 얘기가 다릅니다. 격차가 좀 확실히다. 그래 근데 나는 일단 솔직히 클리어는 왜 이제야 잘하나 싶은 선수고 빅라는 그냥 왜 잘하나 싶어. 아니 탈리아 잘하던데? 탈리아가 언제 어디서 궁을 쓰고 합류해가지고 스킬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도가 그냥 딱딱딱 잘 되어 있었어. 맞아요. 일주일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항상 미들맨으로 지금 맹활약하고 있는 디아블이 초반에 좀 이상한 짓을 했었죠. 리치가 디아블 솔큐 냈다길래 무슨 상황이지? 리치가 되게 잘했나 했는데 디아블이 그냥 금발분 거였던 걸로 저런 실수를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 나는 근데 POX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의심하고 좀 보려고요. 그래 지금 잘하는 거 너무 멋있고 좋기는 한데 내가 빅라를 아직 좀 못 믿겠어. 저렇게 진짜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꾸준한 저점을 보여왔던 선수가 최근에 한두 경기 잘한 거 가지고 설레하기에는 아직은 좀 두려움이 더 큽니다. 그래 미드탑이 컨셉을 잡았다 그리고 방향성을 잡았다 그 정도까지는 뭐 인정할 수 있겠어. 그리고 이거는 이제 2세트 얘기하면서 좀 더 이어서 합시다. 그리고 켈린의 3,500원씩 그리고 2세트 저는 이제 DRX와 코르키 선픽하길래 무슨 생각인가 했는데 사실 블루 1픽에서 나올 법한 픽은 아니잖아. 그랬는데 이즈 R이 나오는 걸 보고 코르키를 돌리면서 미포를 뽑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인가? 엄청 영양가 있는 수합인지는 좀 잘 모르겠더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스폰지한테 AP 정글을 쥐어주기 위한 오레이디 조합이었다고 하면은 뭐 할 말은 없기는 한데 결과적으로 탱라인도 이니시도 부족하고 막상 받아치는데 그렇게 특화된 것도 아닌 애매한 조합이 좀 돼버렸어요. 반대로 POX는 진짜 그냥 무난하게 교전력 좋은 조합을 꾸렸죠. 그래서 나는 이거 보면서 1세트도 그렇고 드는 생각이 이게 송이 류한테 좀 말린 것 같아. 원래 제가 DRX 보면서 항상 칭찬했던 게 자기들이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도가 되게 뛰어나다. 그리고 송이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뱀픽 방향성을 되게 잘 잡고 가고 있다 라는 거였었는데 1세트에서도 그렇고 2세트에서도 그렇고 뱀픽적인 부분에서나 아니면 팀 내에서 이 방향성에서나 그 핵심인 송과 스폰지가 류와 랩터한테 좀 잡아먹힌 감들이 좀 있어. 이제 뺏긴 게 큰 듯. 그리고 보이시는 대로 맞아 이제 레오나 궁 깔고 알이 궁 쓰면서 매혹 달려들고 그러면은 사실 자이나 미스포춘이 살아남기가 너무나도 힘든 그런 구조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니시 피한다고 해서 다 되느냐 라고 하면은 몸 비비고 싸우고 있다 보면은 비에고가 있고 그리고 이 와중에 랩터가 좀 자기 가치를 증명을 했어요. 사실 제가 이제 동부권 정글러 중에서는 스폰지를 정말 고평가하는 편이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라이너들의 힘이 좀 받쳐준다 라고 하니까 랩터도 자기도 어디 가서 그 뇌지컬로 뒤지지 않는다는 것들을 온몸으로 표현을 하더라고. 사실 초반에 조금 그 불리한 그림들이 있었는데 랩터가 혼자 움직임으로 다 밀어내면서 전령 싸움 사전 작업을 기가 막히게 하더라고. 사실 제가 랩터에 대해서 계속 저평가했던 부분 중 하나가 다소 좀 수동적이다. 그래서 윌러에 비해서 제가 저평가를 했던 가장 결정적인 포인트가 그거였어. 그러니까 약간 오너과인 거지? 윌러처럼 어떤 픽을 잡더라도 먼저 적진에 침투하고 정글 주도권을 가져오고 그리고 자기가 먼저 판을 짜서 상대 정글이 자기 페이스에 끌려올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주도적인 움직임들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세트에서는 그것도 보여줬어요. 이게 뭐 류의 매직일지 아니면 그냥 랩터가 스스로 좀 깨달음이 있었던 건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이번 경기에선 좀 다시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된 이후에 사실 조금 어지러운 상황도 있었었는데 클리어가 굉장히 맹활약을 하면서 드디어 작년에 이제 제가 그렇게 고평가했던 이유를 보여주기 시작했죠. 사실 또 이제 막상 전투로 갔을 때는 좀 어지러운 양상도 있었는데 Level 9, as here comes Kellen. He's going to engage straight onto Teddy, not going to follow up there. Vikla does get isolated. Kellen is going down. This is a very messy fight for the Cloud Soul. Still taken by BNK. In goes Vikla once again. Look at the damage from the True Shot barrage. But no follow-up here for Clear as a massive kill comes in. He locks two of them
down and just baited by the Fed Renekton once again. Okay, well that was kind of sad, but 마지막 순간에 그 벽 못 넘는 인간미까지 완벽하게 보여줬었죠. 맞아, 진짜 레넥톤이 한타에서 해줄 수 있는 아주 정석적이면서도 훌륭한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았는가. 그래, 그리고 사실 이게 클리어거든. 아니 내가 진짜 LCK컵 때부터 쭉 보면서 진짜 속상했던 게 그거였어. 아니 클리어 잘하거든? 나는 진지하게 작년 기준으로 막 킹겐, 두두, 퍼펙트, 클리어 이 라인에서 클리어가 진짜 최고라고 생각했거든. 캐넨 진짜 개씨 패기픽일 때 혼자서 그 캐넨으로 캐리를 보여주는 선수였고, 그래서 라인전 기량이나 아니면 팀적인 이해도나 되게 뛰어나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랬는데 LCK컵 오면서 갑자기 패급 탑이 돼버린 거야. 그랬는데 이제 좀 슬슬 폼 찾는 것 같아서 조금은 더 기대를 하고 좀 보고 싶어요. 아니 근데 데뷔한 지 얼마나 됐다고 뭐 퇴물 소리가 벌써 나와. POX가 팀적으로 어떤 싸먹는 각 설계를 되게 잘한다 라고 느껴졌던 되게 단적인 순간이 이때죠. 중앙으로 한번 체크가 들어가는데 아리가 위쪽이 좀 여차하면 옆구리 한번 옆구리 코르키 쪽 코르키 크게 돌 생각 빅나가 있는데 코르키 코르키 코르키야 패도 빠졌고요. 이러면 또 위험한데요. 이거 스피드도 또 위험해요. 와 왜 이렇게 잘해요 오늘? 진짜 문자 그대로 왜 이렇게 잘해요죠. 미드가 뒤쪽으로 돌면서 싸먹을 각 보고 그리고 갈려있는 상대들을 덮치는 아주 전형적인 강팀이 약팀을 잡아먹는 구도를 보여줬어요. 그것도 중위권에서 서부까지도 노려보고 있었던 DRX를 상대로. 솔직히 오늘 경기 하나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 막 작년 광동의 재림 서부팀 경기라고 봐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LCK컵 기준 서부 턱걸이 했던 KT라던가 아니면은 디플러스 기아 같은 팀들은 오히려 저렇게 깔끔하게 싸먹으면서 마무리하는 그림들을 잘 못 보여줬어요. 그랬는데 정말 잘하네요. 그리고 저는 이거 움짤은 못 따왔었는데 제가 또 인상 깊었던 게 디아블. 그래 이제 보듀 칭찬을 좀 하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디아블. 제가 이 친구 보면서 놀랐던 게 원래 등장하면서부터 잘한다 라고 느끼기는 했었지만은 진짜 잘하는 원딜들만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있어요. 이즈리얼로 패기 부리는 거. 상대 앞라인이 자기 물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데 들어와봐 하면서 계속 첫 때리는 거. 맞아요. 넌 절대 나를 못 죽인다라는 그 기세로 게임하는 이즈리얼들이 있거든. 진짜 뭐 페이즈, 바이퍼 이런 선택받은 DNA가 있는 선수들만 보여주는 그런 플레이인데 요거를 보여주더라고. 난 이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 켈린. 제가 이제 켈린 얘기를 좀 많이 빼먹었는데 지금 그걸 빼먹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켈린은 진짜 게임하는 내내 잘하더라. 진짜 솔직히 제가 디플러스 기아에서 막판에 이제 만개했을 때에도 이 정도 평가는 안 했던 것 같은데 팀게임에 대한 이해도에서도 그렇고 진짜 필요한 순간마다 이니시를 걸어주는 것도 그렇고 사실 원래 켈린이 처음에 탱포 장착하고 나왔을 때 조금 모자란 느낌들이 있었거든. 뭐라고 자세하게 말하기엔 좀 그런데 좀 어색했어. 결과적으로 오케이긴 한데 베릴처럼 박는다 이런 느낌은 아니기는 했지.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어색함이 많이 줄었어요. 그냥 딱 적재적소에 맥을 짚으면서 이니시를 걸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고 레나타 같은 뭐 유틸포시야 원래 잘해왔고 T1 KT는 이제 해야죠. 맞아. 디플러스 기아 때는 그게 있어. 그런 게 있어요. 배워서 거는 이니시가 있어. 그리고 이거는 솔직히 대처도 좀 되고 왜냐면 상대도 프로게이머니까. 그리고 이거 보는 사람도 알아요. 솔직히 맞아요. 주입식 이니시. 그런데 이제는 능동적으로 포지션을 잡는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좀 보이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거죠. 알리스타는 이럴 때 풀 Q를 쓴 다음에 W를 써야 돼. 이런 그 입력값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정광석화. 상대가 판단하기 전에 들이박는 진짜 이니시. 정석적인 포석이 있고 거의 공갈식 깜짝 이니시가 확실히 있다. 그래서 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세를 타기 위해 중요한 경기였다. 2대0으로 이겨서 기분이 좋다. DRX가 미드 정글을 억지로 강하게 하려 하더라. 미드 정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중요했다. 이기고 있을 때 여유있게 게임하는 것을 주문했다. 또 게임하다 보면 이상한 무빙들이 있는데 그걸 수정했다. 선수들이 팀적인 플레이를 많이 보여줬다. 발전해 나오고 있다. 근데 나는 이게 진짜 참 중요한 것 같아. 원래 이렇게 승리한 지 오래된 팀들 특징이 이기고 있을 때 괜히 마음 급해져가지고 꼬라박거나 아니면 이겨본 경험이 없으니까 우물쭈물하다가 유리한 타이밍 놓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POX는 그런 게 없어. 확실하게 운영적으로 우리는 이때 뭘 해야 된다라는
견적들이 되게 잘 내요. LCK컵 때는 한눈으로 게임을 바라보지 않았다. 부진했던 LCK컵이 좋은 계기였다. 이제 게임을 같은 눈으로 보고 있다. 노력들도 어우러져서 LCK컵보다 나은 경기력이 나온다. 디아블은 신인답지 않은 경기력이다. 굉장히 잘해주고 있고 이렇게 꾸준히 하면 탑급 선수가 될 거다라는 얘기합니다. 나는 확실히 디아블은 기대 걸어볼 만한 것 같아. 좀 보이는 게 있어, 저 친구는. 맞아요. 오더 정리가 됐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 T1 vs KT도 있었죠. 근데 뭐 이거는 제가 앞에서도 얼추 했던 얘기긴 한데 어떻게 1군 라인업이 캐스팅 파덕 피터냐? 헬코야? 이게 맞는지 모르겠다. 그래, 이제 뭐 그럼에도 오늘 T1의 경기력은 정말 칭찬할 일이고 스매시의 퍼포먼스도 진짜 인상 깊기는 했는데 KT의 상황이 얼마나 이제 갈 때까지 갔는지를 진짜 단적으로 보여주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저렇게 탑이랑 바텀이 동시에 돌림판이 돌아가고 있는 KT와 반대로 T1 같은 경우에는 원딜 하나만 바꾸고 있는데도 제법 시끌벅적하죠. 입장문은 그래요. 금일 KT 롤스터와의 경기를 앞두고 팬 여러분께 로스터 변동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최근 스크림의 면밀한 검토 및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스매시 선수가 금일 경기에 선발로 출전하며 구마유시 선수는 재정비 시간을 가지며 경기력을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이 결정은 오직 팀의 최선의 경기력이라는 기준에 기반한 코칭 스태프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동안 구단에 충분하지 못한 설명으로 인해 팬 여러분께 많은 혼란과 불편을 겪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안내를 통해 그간의 혼란을 조금이라도 해소해드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다만 향후에는 선수의 부상 및 질병 등에 의한 로스터 변동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사전 공지를 진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러한 방침은 팀의 전술 노출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혼선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니 팬 여러분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구마유시, 스매시 선수 모두 T1에게 중요한 선수들입니다. 저희는 이 두 선수는 물론 T1 선수단 모두에게 확고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제 한 팀으로 팀 퍼스트에 걸맞는 열정으로 선수단 모두를 응원할 수 있도록 팬 여러분께서도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선수단을 이해하려 애써주시고 응원해주신 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근데 솔직히 진짜 안타까운 얘기지만 감독 코치진 쪽에서는 이미 좀 마음이 정해졌다는 것들이 연달아서 좀 보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구마유시를 썼을 때 입장문과 스매시를 썼을 때의 그 입장문의 결의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아무래도 이제 지난번에 구마유시를 썼을 때 같은 경우에는 구마유시가 보여줬던 헌신, 그리고 뭐 붉은 피, 그리고 사업적인 이유, 그리고 조마시의 직접적인 개입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었고, 그리고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스크림을 해보니 구마유시는 재정비가 필요했고 스매시가 필요했다. 그리고 여기서 나는 개인적으로 좀 충격적이었던 건 저거였어. 구단에 충분하지 못한 설명으로 인해 혼란과 불편을 겪으셨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거는 그냥 내부 총질 아닙니까? 본인들이 그 CEO의 선택으로 인해서 구마유시를 썼다라는 입장문이 팬들에게 혼란을 줬다라는 것들을 인정하는 거 아니야. 그래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T1 감코 쪽에서는 아무리 궁예질을 안 하려고 하더라도 T1 내부에서는, 그리고 감코 쪽에서는 스매시를 써보자로 가닥을 잡은 것 같고, 구마유시 입장에서는 좀 안타깝게 됐죠. 조마시 트위터 압수하고 내는 정상적인 성명문. 그래요. 근데 그렇게 이제 주전 경쟁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스매시가 다시 한번 생각보다 너무 늦지 않게 기회를 잡았다라는 것들을 제외하고 놓고 보면은 사실 인게임 같은 경우에는 얘기할 거리가 생각보다 크지는 않았어요. 그래, 물론 뱀픽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 원래 이제 T1이 특히나 뭐 젠지전에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결국에 초반에 벌어야 되는 조합을, 그리고 카이사 제리를 쓸 수밖에 없는 조합으로 빌드업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짜증이 난다. 사람들이 뭐 카이사가 나올 조합이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애초에 카이사를 뽑을 생각이 없으니까 조합을 저런 식으로 빌드업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스매시가 올라오자마자 바로 바이 뽑아놓고 카이사 아리를 박아버렸죠. 그래요. 스매시를 썼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전술을 바로 써먹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라가스 갈리오까지 뽑으면서 그냥 딱 덮어주면서 대놓고 오돌진을 할 수 있는 그 그림을 만들어놨죠. KT 롤스터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신짜오와 알리스타로 저지하면서 럼블이 이퀄 깔고 코르키 이즈리얼이 한 번씩 클리어되면서 쏴대는 나름대로 적절한 조합을 꺼냈다고 생각해요. 요즘 세상에는 사실 저렇게 돌진 조합을 흘리면서 상대하겠다라는 조합을 꺼냈을 때 성과가 좀 좋지 않은 편이었고, 특히나 경기력 격차가 있는 팀끼리면 더더욱이나 말할 것도 없는 데다가 바이가 있으면 흘리겠다가 진짜 좀 잘 안 통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좀 가닥을 본다고 했을 때는 T1이 좀 더 기분 좋을 수밖에 없는 조합이었던 것 같기는 해요. 물론 이제 저거를 오른
오른쪽으로 이제 T1이 잡았다라고 하면 좀 얘기가 다를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은. 그래서 게임을 보면은 그냥 진짜 무난하게 바이가 발 풀리면서 카이사 킬 먹이는 구도가 나왔어요. LCK컵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어떤 그 특이점을 지난 이후부터는 오너가 못하는 판이 없어. 그러니까 못하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T1의 모든 플랜이 오너의 돌격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오너가 신짜오를 잡든 세주아니를 잡든 뭐 바이를 잡든 그냥 오너가 가는 길이 곧 길입니다. 그래서 오너 따라가면서 그냥 게임을 하면은 뭐든 다 됩니다. 맞아요. 오너가 사실 항상 아무리 본인이 잘해도 캐니언이랑 항상 비교당하고 캐니언 아래로 평가받고 그러던 시기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오너가 그 시즌 MVP를 받았을 때 눈물을 흘리는 장면도 있고 그랬었었는데, 이제는 이제 대등하게 추격전을 벌여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죠. 맞아, 그러니까 삑사리가 안 나는 건 아닌데, 근데 저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면은 삑사리가 안 날 수가 없지. 맞아요, 오너가 찍어 잡히면 찍어 잡히는 대로 길이 열린다. 그러니까 오너가 미스가 없는 선수가 아니에요. 네, 꼬라박다가 진짜 이상하게 뇌절각을 보인다거나 아니면 고립되는 그림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트라이를 했을 때 길을 만드는 순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그게 확실히 T1 스타일에 맞아. 그리고 내가 지금 오너가 진짜 유일무이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특히나 신짜오 잡을 때 보이는 것 같아. 사실 신짜오가 이니시챔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다소 수동적인 모습들이 나오고 그럴 때도 있는데, 그냥 한타 때 그 앞에서 앞라인에서 궁 띡 켜고 끝? 그 정도일 때가 좀 많은데, 우격 다짐으로 들어가서 없던 싸움각을 만드는 그런 소위 말하는 몸리시, 이거를 LCK에서 거의 유일하게 제대로 수행하는 사람이라 생각해요. 맞아, 이게 어떻게 본다고 하면은 페이커 행동이거든. 딜러를 잡든 뭐 탱커를 잡든 아니면은 뭐 메이킹 챔을 잡든 본인이 일단 포지셔닝을 앞라인으로 잡음으로써 그 자체를 이제 플레이 메이킹을 만들어버리는. 맞아요, 궁 무적 활용하면서 갈아터뜨리고 살아가는. 그래서 이게 진짜 선순환이야. 어떻게 말한다고 하면은 무식하게 게임을 하니까 팀원들의 메이킹 부담이 엄청 줄어들고, 그렇게 팀원들이 플레이를 편하게 해주니까 오너가 그걸 믿고 더 과감하게 들어가요. 이런 그 선순환이 T1 내에서 되게 확실하게 자리가 잘 잡혀 있어요. 오너의 폼이 갑자기 엄청 떨어지는 거 아닌 이상 이 구도가 막 깨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듯? 그리고 이 와중에 확실히 저렇게 판이 잘 깔려있는 와중에 사실 받아먹는 것도 실력인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스매시의 실력이라는 거는 의심할 여지는 없는 것 같아. 확실히 마무리 되게 잘합니다. 이게 두 명을 데리고 드리블 해봤자 네. 본대 쪽 팀 차이도 워낙 많이 그리고 나서 코르티가 어떻게 네. 데미지가 없기 때문에 본대 쪽에서 화력을 좀 공격할 수 있어요. 이거 굉장히 세게 깔았는데 아이 덕분 뒤로 날아갔습니다 스매시. 없는 쾌락입니다. 이게 타카 버프가 남아있으니까 그냥 놀 수 있어요. 편안하게 트래플 그리고 K. 이 정도 평생 기억에 남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페이커 킬캐치라는 것도 사실 원딜이 되게 기본적이면서도 생각보다 탄탄하게 갖추기가 어려운 소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에 있어가지고는 크게 의심할 여지는 없어 보이죠. 그래요, 맞아 여러분, 하이퍼 캐리는 허상이 맞아요. 그런데 끝딜 넣으면서 킬 쓸어 담는 마무리의 역할은 확실히 존재해요. 분명히 이게 서포터를 포함해가지고 상체가 다 만들어 놓는 거고, 거기에 이제 원딜이 숟가락을 얹는 그런 시대기는 하지만, 그 숟가락으로 마지막에 포장지를 딱 덮을 때 그거를 온전히 싸매는 선수가 있고, 다 못 싸매가지고 포장지가 터지는 선수도 있어. 그런데 맞아요, 골 결정력 같은 거지. 예전처럼 그냥 드리블 해가지고 다 뚫고 다니는 그런 스트라이커는 이제 없어 사실상. 그런데 어쨌든 간에 공을 갖다 주면은 골을 넣는 선수들은 필요하다. 네, 맞아요. 딜러에게 킬 따른 미덕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축구에서 홀란드가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는 거고, 그래서 페이즈가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확실히 스매시도 가치가 있는 선수예요. 그리고 그 값이 아무리 이제 KT 롤스터가 흔들리고 있고 경기력이 너무 안 좋고 라고 하더라도 저렇게 순간순간적으로 보여주는 거는 그냥 순수하게 본인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스매시의 개인 능력을 보여주는 되게 좋은 장면도 하나 나왔죠. 네, 노려요? 노려봐요? 노려봐요? 걔네 잡았고요? 그렇죠. 아, 사이사가 킬캐치 그렇죠. 저런 정말 난전양상, 그리고 이제 본인의 생존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딱 날카로운 킬각과 생존각을 동시에 본다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순전하게 본인 능력이지. 아무리 이제 KT가 약팀이라고 하더라도 저 상황에서는 분명히 그냥 물렸네?
빠져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 그런데 저기서는 자기 가치를 확실하게 보여줬어요. 근데 이렇게 오너가 확실하게 자기의 그 능력을 보여줬고, 그리고 스매시가 자기를 기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보여줬다라는 거 말고는 솔직히 해설할 게 있는 경기는 아니었어요. 킬스코어 23대 3에 카이사 14-0 게임을 뭘 해설을 합니까? T1이 몸 푸는 경기 약간 딱 그 정도였죠. 그리고 이제 2세트. 자, 2세트 같은 경우에는 애쉬 세워놓고 바텀 세게 가면서 탈리아로 보험 들어놓고 싸움각을 보는 KT와 안배사 녹턴 라칸 앞에서 휘젓게 해놓고 미포 빅토르 딸깍 각을 보는 T1인데, 솔직히 나는 T1 조합이 좋다는 생각은 잘 안 들어요. 빅토르가 있는 순간부터 불쾌하죠. 그리고 심지어 빅토르의 파트너가 밉스포춘이야. 뚜벅이들 둘 세워놓고 게임을 한다. 그런데 심지어 탱커도 없고 나머지 셋은 꼬라박아야 돼. 솔직히 그냥 T1이니까 하면서 납득하고 보는 뱀픽이지, 만약에 이제 하나생명이나 다른 팀에서 이제 저런 뱀픽 뽑았으면은 아유 지랄하고 있네 소리 나왔죠. 그리고 진짜 전형적인 빅토르 게임이었어요. 분명히 바텀에서 보듀 싸움 2대0으로 내고 시작했는데 T1이 녹턴 궁 의미 없이 빠지고 빅토르 잘리고 비에고 레넥톤 날뛰고 그냥 그런 그림이었죠. 그 와중에도 이제 T1이 특유의 체급으로 골드는 안 밀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기는 했었고, 이러다 보면 빅토르 타이밍이 올 수도 있겠구나 정도의 생각은 했는데,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캐리아가 끌려다니고 어쨌든 간에 주도권 없이 끌려다니던 게임을 한 방에 뒤집는 플레이를 보여주죠. 이번에도 또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지 않았었는데, 전광석화같이 탈리아를 띄우면서 자기는 살아나가고 뒤집는 각을 보여주죠. 네, 이러나 저러나 캐리아한테 탱포를 못한다, 메이킹 챔을 못한다 라는 이상한 프레임들이 있는데, 탱포시나 메이킹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시야를 좀 못 잡을 뿐이지. 그리고 딜폿을 정말 규격 외로 잘할 뿐이지. 그리고 저렇게 한번 이제 전투에서 승리한 T1은 스매시가 기가 막히게 한번 빨아들이면서 한타를 이기고 그대로 게임이 끝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경기 내용이 이게 진짜 전부예요. 이거가 전면 전면이에요. 전면 없지. 그런데 존나 뗄수 있는 오너가 붙습니다. 안쪽에서 지금 날씨가 이러면 비사. 고라니 날 때입니다. 답기 위해서 설치했던 벽이 아군을 막아버렸어요. 치터까지 막아버립니다. 네, 이렇게 정말 깔끔하게 게임을 끝내버립니다. 그래도 2세트 주목할 점은 있었어. 캐스팅 파덕이 퍼펙트 덕담보단 나왔다는 거. 거기에 위안을 삼아야 되는 KT 상황이라는 게 진짜 너무나도 안타깝다. 그죠? 그래요. 이제 BDD가 그 끝까지 통나무를 들었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했고, 그래가지고 KT는 개막 3연패라는 처참한 성적을 안게 됩니다. 그래서 스코어는 그냥 도계자죠. 개막 3연패를 하게 돼 정말 죄송하다. 죄송한 마음뿐이다. T1전 데뷔도 중요했지만 팀 경기력을 올리는 게 급선무다. 스크림에서도 나오고 있는 실수를 조금씩 보완하고 있다. 경기력이 안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다. 팀적으로 이길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하는 선수들, 그 구성으로 계속 경기를 할 것 같다. 1군 무대에 많이 서지 않았던 선수들이다. 당장의 경기력으로는 판단하기 힘들다. 계속 기회를 주면서 경기력을 파악할 예정이고, BDD가 잘해주는 건 항상 고맙고 감사하다. 고맙고 미안하다. 초반 중후반 운영에서 고쳐야 할 부분이 많다. 근데 초반 운영이랑 중후반 운영이면 그냥 전부 아니에요? 계속 보완하겠다라는, 그냥 솔직히 계속 꼬라박고 있는 팀의 감독이 할 수밖에 없는 그냥 씁쓸한 이야기들 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T1에게 걸려있는 포인트는 두 가지죠. 일단 스매시가 가치를 또 한 번 보여줬다. 아무리 약팀 상대라고 한들. 그러니까 왜냐면은 약팀을 양악하는 것도 실력이야. 제가 이제 구마유시 DRX전 퍼포먼스를 보면서 박수를 쳤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생명전이 다가온다. 그리고 이게 스매시의 진정한 심판대가 될 거고, 그리고 이번에는 뱀픽 좀 잘해요 소리가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캐리아도 그 소리 하더라. 하나전은 LCK컵 때 안타까운 픽들로 졌는데 이번엔 준비 잘해서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까운 픽인 거 알고는 계셨군요. 그래요, 뭐 르블랑도 그렇고 막판에 나왔던 그 드레이븐도 그렇고 알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매시에 대한 이야기들. e스포커스 스매시 팬분들이 응원해주셔서 경기 안 나오는 기간에도 열심히 잘 연습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한다 라고 담담하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페이커 역시도 중요한 순간에 잘해줘서 스매시에게 POM을 주고 싶다 라고 딱 힘 실어주는 코멘트를 한마디 합니다. 그리고 김정균 같은 경우엔 그렇게 얘기를 해요. 1군 경기는 처음이다.
오늘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지만 아직 신인이기에 고점과 저점을 좀 더 봐야 할 것 같다. 조금 더 지켜봐야지 어떤 선수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 스매쉬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구마유 씨의 복귀에 대해서는 시간보다는 경기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부분을 좀 봐야 한다. 그렇게 재정비 시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걸 답변하기는 힘들다. 구마유 씨 기량 올라오기 전에는 못 쓴다라는 말을 그냥 대놓고 했죠. 구마유 씨가 경기에서 보여준 것보다 스크림에서나 내부적인 평가가 더 안 좋은 것 같기는 해. 지금 아무리 봐도 전반적인 결이 그래. 구마유시 선수가 게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했다. 그 부분을 부족하게 잘 못해준 것 같다. 이럴 때 이제 구마유시한테 화살 가기 전에 자기를 욕해라 라고 하는 것까지도 너무나도 김정균다운 이야기죠. 선수도 그렇고 팬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 저번에도 말했지만 저희 1군 모든 선수가 한 팀이다. 누가 됐다 이런 부분보다 선수 6명 모두 많은 응원 부탁드린다 라고 하면서 탱킹을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하고 끝났으면 좀 좋았을 텐데 T1 단장 베커가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어요. 트위터를 하나 올렸는데 롤팀 단장 정혜은입니다. 몇 가지 드릴 말씀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페이커의 1000번째 그리고 스매시의 LCK 데뷔전 진심으로 축하하고 뭐 여전히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뭐 페이커에게 경의를 표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맥락은 이거죠. 구마유시 선수에 대해서도 조심스러운 마음을 담아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승부의 세계는 끊임없는 경쟁과 증명의 연속이라고 생각하며 민영 선수 역시 그 치열한 여정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팀 선수인 민영 선수에 대한 과도한 비난은 자제해주길 바란다는 점입니다. 특히 최근 의도치 않게 캡처된 선수단 간의 대화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해석되고 퍼져나가며 이로 인해 민영 선수가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추측하시는 대화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름을 분명히 밝힙니다. 민영 선수에 대한 많은 오해나 왜곡들이 이 짧은 글로 모두 해소될 수 없고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명백히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하여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나만 못했냐 캡처 같은 경우에는 오해의 여지가 분명히 있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내가 지금 상황에서 좀 그런 거는 그래 지금 저 얘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자자들 여론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는 그러니까 저거를 이제 굳이 한 번 더 재점화시키는 역할을 했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지금까지는 그런 말들을 좀 되게 많이 아껴왔었는데 구마유시를 너무 열심히 지킨다는 인상을 주고 있어. 지금 사실 나는 저거는 자충수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 뭐 페이커도 그렇고 어떤 여론에 있어가지고 공격을 받았던 사례가 어디 한두 가지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안 그래도 이제 지금 프런트가 직접 개입해서 주전 자리를 줬다라는 것 때문에 구마유시가 더 욕을 먹고 있는 상황에서 단장이 나서가지고 스매시가 등판한 현재 상황에서 아 구마유시 욕 너무 많이 하지 마라 라고 하고 사라지는 게 그러니까 당연히 프런트 입장에서 할 수 있지. 그런데 시기상으로 적절한지는 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리고 이전에 스매시도 너무나도 많은 공격을 받았었는데 그때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입장을 취하지도 않았잖아. 심지어 스매시 같은 경우에는 T1 자체 컨텐츠에서 자막 가지고 장난질 친 걸로 피해도 실제로 많이 있고 그랬었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구단은 선수를 보호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것도 할만했지. 그런데 모든 선수에게 이렇게 해왔느냐라고 하면은 솔직히 물음표가 드는 것도 없지는 않아. 그러니까 좀 일관되게 선수를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좀 하기는 합니다.